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일 강사로 소개받은 김상도입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는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덜썩 수락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한 200분 되신다 그래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참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매끄럽게 끌어나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오늘 200분 정도 오셨는데 한 반 정도, 한 100분 정도는 석사, 박사 밟고 계신 학생들이시고 나머지 한 100분 정도는 기업체에서 오셨습니다. 쭉 그 명단을 찾아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한 30분 오셨고요. 현대중공업에서 한 20여 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한 15분 오셨고요.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또 이테크건설, 대경기계기술, OCI, LG화학, 코아텍, 가스공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수강생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 빼고요. 학생분들은 화공을 주로 전공하신 분들인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업체에서는 주로 기계, 장치, 설계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를 주로 이제 화공 엔지니어가 취득해야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기계과 출신이신 분들은 또 화공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하시라도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조금 1교시 끝나면은 조교들이 쪽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에다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서 올려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지 질문, 좀 우수한 질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이게 강의 끝나면은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 점수를 제가 임의로 한 100점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조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잘 올려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지만 저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8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석유공업, 오일앤가스 비즈니스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 비즈니스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핵심인 디스틸레이션 컬럼에서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터널의 양대 산맥인 트레이와 패킹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하고 패킹 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3시간 정도는 이제 컬럼 인터널 디자인 툴입니다. 코크글리치에서 오픈에어로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케이지 타워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컬럼 사이징을 하는 연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이런 강의 다니면은 항상 첫 번째로 집어넣는 내용이 제너럴 페트롤리움 해가지고 이 석유공업의 정의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석유공업 하면 영어로는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공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석유화학공업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석유공업은 석유정제공업하고 석유화학공업을 아우르는 그런 전체적인 폭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는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석유 또는 가스를 원료로 하여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석유 광업, 석유를 채굴하는 광업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굴된 석유를 이용한 정제공업, 석유 정제공업이 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정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정제공업에서 나오는 그 중간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석유화학공업, 또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체를 들자면 석유 정제공업을 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SOL, 또 GS 칼텍스 이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등등 기타 많이 들어본 화학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 표정들이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특히 기계공학과 출신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SOE라고 롯데케미칼 왜 주식값이 따로 움직이는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틀린 회사입니다. 그런 거 알고 주식 투자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분류는 크게 정유 쪽하고 석유화학 쪽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미국 쪽은 석유공업의 분류가 약간 좀 개념이 좀 더 폭넓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광업 쪽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광업이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광업 쪽을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 비즈니스다 그러면은 주로 채굴된 원유를 이송하는 분야를 갖다가 미드스트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운스트림을 정제하고 페트로케미칼을 포함한 그 분야를 다운스트림이라고 많이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국내하고 조금 그 용어가 혼선돼서 사용을 하는데, 세 분야로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의 한 분야인 리파이너리의 목적은 채굴된 원유를 정제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분리 정제하는 리파이닝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트로케미칼은 약간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제3의 물질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페트로케미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유 리파이너리는 원유를 도입해서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분리를 해서 분리한 제품을 제품 자체로 판매하는 사업을 정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석유화학은 원유에서 분리된 물질로부터 다른 제3의 물질을 반응시켜서 제3의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서로 이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원료 및 공정 다변화로 경계가 약간씩 모호해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정유 회사는 페트로케미칼 프로세스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페트로케미칼 회사는 또 업스트림, 그래서 정유 회사의 프로세스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서로 각 사업 영역을
융합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공장이 삼성토탈인데요. 삼성토탈은 시작은 페트로케미칼로 했지만 지금은 휘발유, 경유 지금 생산해내고 있죠. 그래서 알뜰주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토탈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와 각 최종 제품의 사용처에 대한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석유화학은 원료가 납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사로부터 다양한 기초 원료가 생산이 돼서 중간 원료, 또 중간 원료를 거쳐가지고 많은 합성 수지,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무, 여러 가지 가공 산업의 기초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질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유하고 석유화학 회사에서 많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디스틸레이션은 한국말로 하면 증류 정제가 되겠습니다. 화학공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요. 저희 화학공학은 기계공학에서 파생이 된 학문인데, 유일하게 기계공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 디스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분리 정제하는 프로세스는 이 기계에서 다루지 않고 이 화학공학에서만 다루는 이 프로세스인데, 장치는 화학공학하고 이제 기계공학하고 크게 얘기를 하자면, 장치는 항상 이 기계공학이 압도적으로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 엔지니어는 항상 이 미케니컬 엔지니어한테, 학생들은 그런 감이 없으시겠지만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기계에 대한 지식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 얘기만 나오면은 화학공학 학생들이 조금 이게 기가 좀 살죠. 공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화학공학에서만 취급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야가 딱 그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오늘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 화학공학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전달이 돼서 기계 디자인하는데 이게 활용이 되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